20대, 30대는 문화를 이끄는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인 가구의 증가, 또 욜로족, 탕진잼 등의 신조어를 탄생시키면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생활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요, 커피하고 맥주의 그 소비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유통업체나 관세청에 따르면요, 네. 지난해 커피류의 수입량이 15만 9천 톤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0.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분기만 보더라도 수입량이 약 4만 톤입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대비해서 한 3천 톤 정도 더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커피의 수입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원두 같은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참 커피 많이 먹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과거랑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네. 과거엔 소위 이제 믹스 커피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달달한 커피.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 대부분이 원두 커피.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내려 먹는 커피라든지 네. 아니면은 보통 커피 전문점에서 먹는 이런 쪽의 수입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제 늘어난 것도 보면은 미국산 원두가 한 53.1%, 그리고 이어서 뭐 브라질산, 그리고 베트남 커피까지 이제 다양한 원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제 수입 맥주 같은 경우도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 수입 맥주도요? 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되게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요. 지난해 이제 맥주 수입량이 2억 2,055만 리터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전년 대비로 치면 29% 정도 굉장히 늘어났고 많아요. 또 2년 전에 비하면은 거의 2배. 네.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이제 수입 맥주의 시장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진 소장님, 그럼 이렇게 그 맥주나 커피의 시장 규모를 우리가 좀 보면서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6년에요. 이제 한국인들이 먹는 커피 전체를 이제 마신 커피량을 어떻게 보면 잔수로 따져보면 네. 무려 이제 한 250억 5천만 잔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약 500잔인데 많이 먹었어요. 1년에 이제 보통 뭐 2잔 정도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하루에 2잔 정도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성년자나 커피를 안 먹는 사람들 뺐다라고 치면은 먹는 사람은 거의 하루에 뭐 서너 잔 정도 먹는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이것을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요. 2006년에 약 3조 원 초반이었던 이 커피 시장이 지금은 3배 정도 증가한 8조 7,906억 원.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이제 맥주 같은 경우도 보면요. 맥주가 2012년에 수입 금액이 7,359만 불 정도였어요. 그런데 네. 지금 2015년에 보면 1억 4,186만 달러.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이 맥주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제 통계를 이제 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할인마트에서 맥주가 판매되는 비율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할인마트 중에 한 곳이요. 이제 올 초에 이제 하나의 발표를 냈는데 수입 맥주가 최초로 51.7%, 그러니까 국내 맥주보다도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 아, 마켓쇼에서요? 네, 그런 이제 그 마트에서 판매되는 매출의 전체를 얘기했는데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4년 동안에 네. 무려 17.3% 정도 늘었으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소장님도 커피하고 맥주 좋아하십니까? 저는 거의 커피를 피처럼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서너 잔은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도 말씀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보다 이제 수입 맥주가 많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수입 맥주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성장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어디서 짚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30 세대의 성향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욜로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근데 이제 탕진잼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탕진과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네. 탕진에서 재미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자칫 이해하시면 그러면 과소비가 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죠. 2030 세대의 탕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사치를 말합니다. 워낙 없으니까 네, 그렇죠. 있는데 다 써버리자. 뭐 네, 그런 거 그 안에서 이제 뭔가 내가 소소한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것이 탕진잼인데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인형 뽑기에 사람들이 열풍을 내는 것도 일종의 네. 탕진잼이고 또 이제 맥주 시장과 커피 시장으로 보면 네. 과거에는 커피를 우리가 그냥
뭐 그냥 믹스 타서 먹는 수준이었다 그러면 그 예. 한 잔에서도 일종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하나의 즐거움, 또 맥주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좀 맥주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좀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동료들과 이제 어떤 회사가 끝나고 가서 치킨집 같은 데 가서 맥주를 신나게 먹으면서 취하자라는 게 이제 과거의 스타일이었다면 최근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 혼자서 한 잔을 마시고 즐기면서 힐링을 한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잔이 다른 때보다도 비싼 맥주를 먹어도 이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돈이 덜 드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 맥주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고 커피 역시도 평일엔 좀 싼 커피를 먹더라도 주말 하루만큼은 내가 좋은 커피를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핸드들이 10,000원짜리도 먹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에 좀 기반이 아닐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비싸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외국 나가서 커피 먹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커피 먹는 게 훨씬 비싼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맥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비쌉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2015년 6월과 10월 이제 세계 13개국의 대표 도시 13곳을 선정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서울이 35개 제품 중에 31개 제품 가격이 이제 조사 대상 도시의 5개 이제 상위권에 올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맥주와 커피처럼 가공식품은 다 비싸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온 것이죠. 네. 뭐 실제로 이제 수입 맥주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FTA 이후에 많이 이제 저렴하게 들어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통 시장에서는 마치 이게 맥주 자체 원가가 저렴해진 것인데 그게 아니라 뭐 이번에만 싸게 판다.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할인 정책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프로모션하는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또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뭔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수입 맥주다 그러니까 네. 조금 비싸도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네. 그런 생각 사람들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도 맥주가 뭐 분명히 우리나라 수로는 네.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유명하다기보다도 네. 그 맛이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는 호가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벨기에산 맥주. 네. 근데 이게 벨기에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조해서 만드는 그래서 판매한다 그러대요. 저도 그걸 듣고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20, 30대 여성들이 이 맥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품도 좀 많이 나고 깔끔한 맛이 좀 있어서 좀 네. 선호가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수입 맥주가 아니고 국산 맥주다. 국산 공장에서 만든다는 게 이슈가 예. 됐었는데요. 실제로는 벨기에산 맥주지만 네. 라이선스만 받아서 이제 국내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국내 이제 광주 지역 공장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 공장에서는 업체 측에서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깐깐한 이제 검사는 똑같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맛은 국내에서 더 만드는 것이 맛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한 로얄티는 이제 해외에 있지만 실제 네. 조합은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습니까? 원료를 가져와서 이제 거품을 넣고 만드는 거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선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뭔가 이거 속은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죠. 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국내께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게 또 재가공을 하겠죠. 또.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거품이나 이런 신선도에서 좀 수입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 조금 더 그런 거품이나 이런 게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로 좀 다변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수입 맞습니다. 맥주가. 자, 그럼 국산 맥주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상이 걸려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수입 맥주가 이렇게 많이 소비자들이 찾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보통 가게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호프집 같은 경우는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90% 정도가 이제 국산 맥주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할인마트 같은 곳이나 네. 편의점에서는 거의 50%나 50% 미만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수입 맥주 수입을 하는 업체겠죠. 네. 외국산 맥주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산 맥주 업체보다도 더 앞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는 생각보다 최근에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에게 묶음 판매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좀 저렴하게도 프리미엄한 맥주를 싸게 먹을 수 있구나라고 네.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어떤 고급화 전략에서 수입 맥주와 함께 같이 나오고 있는 수제 맥주까지도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직접 만들어 먹는 맥주 또는 해외에 있는 것들을 병맥주가 아니라 생맥주로도 먹을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다르게 내가 한 잔을 즐길 때 외국 맥주를
합리적인 가격에서 먹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맥주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다르게 좀 프리미엄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더 저렴한 맥주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대결을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입산 맥주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막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맥주가 자기가 한 잔 딱 먹으면서 힐링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도 뭔가 브랜드 있는 제품을 찾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국내산 맥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네. 국내산 맥주에서도 과거와 다르게 프리미엄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내에서도 수제 맥주를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요. 네. 기존과 이제 계속적으로 다르게 분명히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맥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차별 당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네. 오히려 수입 맥주에게 유리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공장을 만들 때 설립되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도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국내의 맥주에는 오히려 깐깐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역으로 우리가 차별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들도 있지만요. 네. 분명히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최근에 뭔가 프리미엄한 라인에 대해서 좀 예전보다 좀 많은 사람들, 특히나 20, 30대들이 많이 찾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수제 맥주 네. 이 문제 좀 설명해 주세요. 수제 맥주가 많이 늘어난다고요? 네, 이제 수제 맥주가 가장 크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수제 맥주를 판매를 하는 곳이 딱 그 수제 맥주를 만든 이제 장소, 그러니까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호프에서만 팔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난 3월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수제 맥주를 만들더라도 정부에서 수제 맥주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트나 여러 곳에서 이제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의 수제 맥주도 우리가 할인점에서 먹어볼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해외 맥주뿐만 아니라 새로운 또 맛을 내는 지역별 맥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서울만 보더라도 뭐 강서 맥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요? 해운대 맥주, 뭐 달서 맥주, 뭐 대동강 페일에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역 기반의 또 맥주를 나오면서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도 같이 최근에 클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배경이 좀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수제 같습니다. 맥주하고 그럼 일반 그 맥주 업체에서 나오는 네. 대형 가공 시스템으로 나오는 맥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기존의 그 가공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공장에서. 보통 그런 공장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제 맥주는 분명히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깔끔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좀 규모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작게 되죠. 그렇지만 장점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맛을 소규모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유통 과정에서 좀 아무래도 네. 짧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하거나 또 기존에 없었던 맛을 좀 찾는 사람들에게 수제 맥주가 좀 유행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 좀 드셔봤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달라요, 확실히? 이제 그 동네에서 최근에 이제 좀 뜨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에 성수동의 과거 창고들을 활용해서 이런 수제 맥주를 만드는 전문 펍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곳에 가면 무려 30종이 넘는 수제 맥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뭐 보리가 물하고 보리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제 홉의 어떤 종류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수들이 다르고 거기에 거품을 얼마큼 넣는지 이런 종류들이 다 다르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와인을 즐기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수제 맥주도 와인처럼 다양한 맛들을 즐기는 것이 일종의 대세가 됐다 또는 일종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제 맥주 펍이 그런 거네요, 결국.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와인바처럼 말이에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소주 시장 같은 경우 아무튼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겠네요. 맥주가 이렇게 네.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네, 소주 매출도 좀 줄겠네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좀 저도수 시장이 확실히 네. 좀 유행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센 술로 취한다기보다는 한 잔의 술로 즐거움과 힐링을 느끼는 이러한 문화에 따라서 주류 업체들도 변화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든가 매출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이 결국은 2030 세대의 이러한 음주 문화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음주 문화와 함께 내가 즐기려고 하는 취향 때문에 이런 네. 커피에 대한 것들도 바뀌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것이 직업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직업이요? 네, 어떻게? 예를 들면은 네.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냥 커피만 먹고 즐겼는데 원두의 맛이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실제로 이제 강원도나 제주도에 커피 농장이 생기고도 있고요. 그래서 커피 농장 운영하시기도 하고
말씀드렸던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사분이 이제 맥주에 빠지면서 이제 내가 수제 맥주 이제 사장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런 기업형 수제 맥주집들이 또 최근엔 투자를 받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취미 또 즐거움이 일자리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 또 최근에 2030의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